참,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복잡해지는 일이에요. 제가 겪은 그 모든 걸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최영수라고 해요. 올해 50살이죠. 작은 인테리어 자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여유로워요. 하지만 5년 전 이혼 후 혼자 사는 삶이 때론 너무 공허했어요. 성인 된 아들과 딸이 있지만 각자 바빠서 자주 보지 못해요. 가끔 전화로 안부 묻는 게 전부예요. 그렇게 텅 빈 집에서 텅 빈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내 인생에 다시 뜨거운 무언가가 찾아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도 이렇게 위험하고 금기적인 형태로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가게 정리 마치고 집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은 배달 음식으로 때웠어요. TV에서 뉴스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는 건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 보고 반가운 미소 지었어요. 박형철 형님, 대학 선배이자 30년 지기 버시였죠. 여보세요? 아이고 형님, 영수야 잘 지내지?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 형의 따뜻한 목소리예요. 형은 나보다 4살 많아요. 중소기업에서 30년 근무한 임원급으로 성실하고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대학 시절부터 나 챙겨주던 든든한 선배였어요. 형님도 바쁘잖아요. 임원이 되고 나서 더 바빠진 것 같던데? 그래도 이건 좀 심했지. 한 반년은 제대로 못 본 것 같아. 작년부터 형은 승진하면서 더 바빠졌고 나도 가게 일로 정신 없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토요일 새벽에 선상 낚시 어때? 귀가 번쩍 뜨였어요. 낚시는 몇 년 전부터 빠져있는 취미였거든요. 오랜만에 바다 공기 좀 쐬고 수다도 떨고 우리 둘이 말이야. 좋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솔직히 요즘 주말이면 혼자 집에서 TV나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 토요일 새벽이면 몇 시 출발이에요? 새벽 4시 반. 배출발 시간이 5시 반이거든. 아, 그럼 꽤 이른데요? 그래서 말인데 금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같이 출발하는 게 편하잖아. 형의 제안이에요. 형 집은 인천 송도에 있고 제가 사는 곳은 서울 강서구예요. 새벽에 서울에서 출발하면 시간이 빠듯할 수도 있었어요. 그게 좋겠네요. 근데 형수님은 괜찮으시려나? 안 괜찮을 건 뭐냐? 손님방도 있고 우리 집 넓잖아. 형의 목소리에 망설임 없었어요. 금요일 6시 전에는 와, 저녁도 같이 먹고 편하게 쉬다가 같이 출발하자. 알겠습니다, 형. 아, 그리고 영수야. 혹시 내가 회의로 늦을 수도 있으니까 비밀번호 알려줄게. 현관 비밀번호 불러줬어요. 휴대폰 메모장에 꼼꼼히 적었어요. 먼저 들어가서 손님 방에서 쉬고 있어. TV 보든 자든 편한 대로 해. 네, 형님. 그럼 금요일에 뵐게요. 전화 끊고 나니 기분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형도 만나고 낚시도 가고 금요일이 기다려졌어요. 하지만 그때 몰랐어요. 그 금요일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요. 금요일 오후 4시쯤 가게 문 일찍 닫았어요. 직원에게 주말 영업 맡기고 집들러 짐 챙겼어요. 낚시 가방, 간단한 옷까지, 세면도구. 거울 보니 며칠째 제대로 못 자서 얼굴 피곤해 보였어요. 형, 집 가서 푹 자야겠다. 차에 짐 싣고 송도로 향했어요. 금요일 오후라 도로 막힐 줄 알았는데 다행히 순조로웠어요. 1시간 반쯤 달려 송도 도착했어요. 형, 아파트는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 고층 아파트예요. 결혼한 지 20년 넘었는데도 형 부부는 여전히 금슬좋기로 소문났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23층 올라갔어요. 복도 걸으며 형이 알려준 호수 확인했어요. 초인종 눌렀지만 반응 없었어요. 아, 형이 회의 중이라고 했지. 휴대폰에 저장한 비밀번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눌렀어요. 삐삐삐, 띠리링. 문 열렸어요. 형수님, 저 영수입니다. 습관적으로 인사하며 현관 들어섰어요. 신발 벗고 거실 둘러봤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큰 창문 너머 송도 풍경. 손님 방이 어디더라?
형이 전화로 말하긴 했는데 정확히 어느 방인지 모호했어요. 안방은 당연히 아니고 복도 끝에 있는 방이 손님 방일 거라 짐작했어요. 조심스럽게 문 열어보니 깔끔한 침대와 책상 있는 방이었어요. 여기가 맞나 보다. 가방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시계 보니 오후 5시 반. 형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단 쉬면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침대에 누워 휴대폰 꺼냈어요. 유튜브 켜고 선상낚시 채비 관한 영상 찾아봤어요. 이번엔 갑오징어 시즌인가? 영상 보면서 어떤 채비 준비할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침대 너무 푹신했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잠 피곤 몰려왔어요. 잠깐만 눈 붙이자. 휴대폰 배 위에 올려놓고 눈 감았어요. 창문 사이 들어오는 오후 햇살 따스했어요. 어느새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희미한 꿈 속에서 누군가 온기 느껴졌어요. 부드러운 향기. 여자 향기였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그 감촉의 잠결에 몸 움직였어요. 꿈인가? 하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이불 속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 조심스럽게, 그러나 익숙한 듯이 내 몸에 가까이 다가오는 움직임. 그리고 시작된 부드러운 손길. 눈 뜨려고 했지만 잠에 취해 있었어요. 의식 몽롱한 상태에서 몸만 먼저 반응했어요. 이건 꿈 아니야.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 내 허리 감싸는 부드러운 팔. 그리고 목덜미 닿는 숨결. 여보, 낮고 속삭이는 목소리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 그제야 화들짝 정신 들었어요.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지만 몸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요. 5년간 공백. 여자 손길 느껴본 지 얼마나 오래됐던가? 등 뒤 여자 몸 더 가까이 밀착됐어요. 부드럽고 탄력 있는 감촉. 내 몸 아래쪽 더듬는 손길 점점 대담해졌어요. 오늘은 일찍 내. 여자가 다시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에서 장난기와 애정 느껴졌어요. 잠깐. 이건 형수님이잖아. 박형철 형의 아내 이연주. 형보다 8살 어린 46살. 예전에 몇 번 본 적 있었어요. 출중한 미모의 밝은 성격이었어요. 형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내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연주 씨가 내 등 뒤에 붙어서 말을 해야 해. 지금 당장 말을 해야 해.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목소리 나오지 않았어요. 연주 씨, 손길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내 몸 반응 확인하듯 천천히 그러나 확신 찬 움직임. 어머, 갑자기 연주 씨 움직임 멈췄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촉감에 이상함 느꼈어요. 이게 그녀의 목소리에 당혹스러움 묻어났어요. 너무 크잖아. 20년 함께한 남편 몸 아니었어요. 손의 감촉 달랐어요. 크기도 반응도 모든 게 낯선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연주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띡! 방 불 켜졌어요. 눈 가늘게 뜨고 뒤 돌아봤어요. 거기 서 있는 연주 씨와 눈 마주쳤어요. 영수 씨, 연주 씨 얼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나는 급히 일어나 앉았어요. 형수님, 저 이게 우리 둘 다 얼어붙었어요. 연주 씨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차림 내려다봤어요. 집에서 편하게 입는 얇은 슬립 차림이었어요. 그녀 얼굴 순식간에 새빨개졌어요. 어떡해? 왜 여기? 연주 씨 목소리 떨렸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 설명하려 했어요. 형철 형이 금요일에 와서 자고 가라고 해서요. 비밀번호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요? 남편이 말을 안 했구나. 아마 형철 형이 급하게 약속 잡느라 아내에게 말 깜빡한 모양이었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확인도 안 하고. 연주 씨도 자신의 실수 인정했어요. 그녀는 얼굴 손으로 가리며 고개 저었어요. 정말 죽고 싶네요. 어색한 침묵 흘렀어요. 방 안에 공기 무거웠어요. 이불배 위로 끌어당겨 몸 가렸어요. 아직 진정되지 않은 몸 반응 때문이었어요. 저 영수 씨, 방금 일은? 연주 씨 말 끊고 대답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형수님. 감사해요, 정말.
그녀는 황급히 방문 열고 나갔어요. 쾅! 문 닫히는 소리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아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심장 터질 듯이 뛰었어요. 손 올려보니 가슴팍 미친 듯이 두근거렸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두 손으로 얼굴 감쌌어요. 하지만 머릿속 계속 방금 전 장면 재생됐어요. 이불 속으로 들어온 그녀 온기, 내 몸 더듬던 부드러운 손길, 귀가에 속삭이던 달콤한 목소리, 등에 밀착된 탄력 있는 몸. 안 돼. 이러면 안 돼. 고개 저었어요. 연주 씨는 형철 형의 아내예요. 가장 존경하는 선배의 20년 함께한 아내.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어요. 하지만 몸 정직했어요. 5년 만에 느껴본 여자 온기. 그 감촉. 일어나 화장실 갔어요. 찬물로 얼굴 씻으며 정신 차리려 했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 붉게 상기돼 있었어요. 진정의 최영수. 그냥 해프닝이었어. 아무 일도 아니야. 스스로 다독이며 방 돌아왔어요. 하지만 침대에 누울 수 없었어요. 아직 그 온기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가방에서 옷 꺼내 갈아입었어요.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 바라봤어요. 해지고 있었어요. 송도 저녁 풍경 아름다웠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 온통 연주 씨 생각뿐이었어요. 형수님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분명 나보다 더 당황하고 부끄러워하고 있겠죠? 그때 휴대폰 울렸어요. 형철 형이었어요. 영수야, 도착했어. 예, 형님, 잘 도착했습니다.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나 1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 괜찮습니다. 형, 천천히 오세요. 연주한테 저녁 같이 먹으라고 했으니까 편하게 있어. 전화 끊고 나니 더 복잡해졌어요. 연주 씨와 함께 저녁 먹어야 한다니. 어떻게 얼굴 마주봐. 하지만 피할 수도 없었어요. 깊게 한숨 쉬고 방문 열었어요. 복도로 나서는 걸음 무거웠어요. 거실로 나가니 주방에서 소리 들렸어요. 연주 씨가 저녁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형수님. 아, 영수 씨. 연주 씨 돌아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얼굴 아직 약간 붉어 있었어요. 형이 전화해서 같이 저녁 먹으라고 하셨는데, 네, 알아요. 남편한테 문자 왔어요. 연주 씨 고개 끄덕이며 다시 요리로 시선 돌렸어요. 간단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김치찌개랑 불고기. 감사합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 흘렀어요. 주방에서 들리는 요리 소리만 공간 채웠어요. 연주 씨 뒷모습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키 165cm 정도? 날씬하면서 균형 잡힌 몸매. 긴 생머리 어깨 아래 흘러내렸어요. 46이라는 나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이는 뒷모습이었어요. 원래 형수님이 이렇게 예뻤나? 예전에도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왜 더 눈에 들어오는 걸까? 아마 아까 그 일 때문일 거예요. 한번 감촉 느껴버리니 자꾸 의식하게 돼요. 연주 씨가 냄비와 접시 들고 식탁으로 왔어요.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불고기 냄새도 구수했어요. 맛있어 보이네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연주 씨, 내 맞은편에 앉았어요. 밥 먹기 시작했어요. 젓가락 뜨는 소리, 국물 뜨는 소리만 들렸어요. 하지만 시선 자꾸 마주쳤어요. 연주 씨, 밥 뜰 때 나도 고개 들었다가 눈 마주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황급히 시선 피했어요. 영수 씨는 한참 후 연주 씨가 먼저 이멸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비슷하게 지내죠. 가게 일하고 집 가고.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젓가락 멈췄어요. 연주 씨, 진심 어린 눈으로 나 바라보고 있었어요. 외롭죠? 많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어요. 혼자만의 시간 생기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공허해지죠. 연주 씨, 내 말 끝맺었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 묘한 공감이 있었어요. 영수 씨는 좋은 사람인데 좋은 인연 만나야 할 텐데 형수님은 형님과 행복하시잖아요. 내 말에 연주 씨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행복하죠. 당연히 행복해요. 그녀 고개 끄덕였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저를 아껴주고.
하지만 연주 씨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느꼈어요. 그 말 뒤에 숨겨진 무언가 있다는 걸. 결혼 20년 차 부부. 겉으로는 금슬 좋아 보이지만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있는 건 아닐까? 아까 일은 연주 씨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확인도 안 하고. 아니에요, 형수님. 저도 깜짝 놀라서 바로 말을 못했어요. 영수 씨가 당황하셨을 텐데. 형수님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웃음 터뜨렸어요. 어색했지만 그 웃음으로 조금 긴장 풀렸어요. 그나저나 연주 씨 말 멈췄어요. 얼굴 다시 붉어지더니 시선 내렸어요. 영수 씨는 평소에도 그렇게 큰가요? 순간 숨먹는 줄 알았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궁금해서. 아니, 나 미쳤나 봐. 연주 씨 당황해서 손으로 입 막았어요. 얼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 들렸어요. 다녀왔어. 형철 형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신 왔어요. 연주 씨, 재빨리 주방 쪽으로 가며 말했어요. 목소리 약간 떨렸어요. 형님 오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일어나 현관 쪽 갔어요. 형철 형 넥타이 풀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영수야, 오래 기다렸지. 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졌어. 아니에요, 형. 형수님이 맛있는 저녁도 차려주셨어요. 그래, 우리 와이프 요리 솜씨 좋지. 형 환하게 웃으며 거실 들어왔어요. 형, 얼굴 똑바로 볼 수 없었어요. 아까 그 일이 자꾸 떠올라서요. 형, 아내와 한 침대에서.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실수였을 뿐이야. 스스로 다독였어요. 형도 드세요. 아직 따뜻해요. 응? 잠깐만. 씻고 올게. 형철 형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나와 연주 씨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하지만 이제 대화 안 했어요. 각자 남은 밥 먹으며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10분쯤 후 형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자, 그럼 커피 한잔 할까? 형 식탁에 앉으며 김치찌개 냄새 맡았어요. 오늘따라 더 맛있어 보이는데? 그냥 늘 하던 대로 했는걸요? 연주 씨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 목소리 평소보다 조금 높았어요.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녁 식사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어요. 영수야, 내일 새벽 5시에 출발할 거니까 알람 맞춰놔. 네, 형. 알겠습니다. 그럼 푹 쉬어. 손님 침대 괜찮지? 네, 아주 편합니다.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님 방으로 돌아오니 홀로 남았어요. 침대 보니 아까 그 일 다시 떠올랐어요. 이불 속으로 들어온 연주 씨 온기, 내 몸 더듬던 부드러운 손, 그리고 등에 밀착된 탄력 있는 몸. 안 돼! 생각하지 마. 고개 저으며 침대에 앉았어요. 휴대폰으로 알람 새벽 4시 50분에 맞춰놨어요. 불 끄고 누웠어요. 하지만 잠 오지 않았어요. 천장 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복도 너머 형 부부 목소리 희미하게 들렸어요. 오늘은 일찍 자요. 내일 새벽에 나가야 하잖아요. 영수놈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재밌게 놀다 와야지. 그들의 평범한 부부 대화. 이불 머리까지 덮었어요. 나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형, 안에 떠올리고 있는 내 자신 한심했어요. 하지만 몸 정직했어요. 아직 그 감촉 생생하게 남아있었어요. 연주 씨 체온, 향기, 목소리, 모든 게 내 안에 각인됐어요. 내일 낚시 다녀오면 다 잊을 수 있을 거야. 스스로 말했어요. 그저 해프닝일 뿐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어요. 이미 선 넘어버렸다는 걸.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촉감은 나를 변화시켜버렸어요. 그날 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 보냈어요. 시계 보니 자정 넘어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목말랐어요. 저녁에 술 마시지 않았는데도 입안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물 좀 마셔야겠다. 조용히 일어나 방문 열었어요. 복도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형 부부 이미 잠든 것 같았어요. 발소리 죽이며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 열고 생수 꺼내 마셨어요. 차가운 물목 타고 내려가는 느낌 좋았어요. 조금 정신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잠 못 주무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거실 소파에 연주 씨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 그녀 실루엣만 보였어요. 형수님,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저도 잠이 안 와서. 연주 씨 무릎 꿇어앉은 채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 희미한 달빛, 그녀 옆모습 비추고 있었어요. 저도 물 좀 마시려고. 생수병 들어보며 말했어요. 잠깐 앉으시겠어요? 연주 씨 소파 가리켰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그녀 옆 소파 앉았어요. 적당한 거리 두고요. 오늘 일 정말 미안해요. 연주 씨 먼저 입 열었어요. 계속 생각나서 잠잘 수가 없네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계속 생각이 나요. 그 순간이 침묵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한 침묵 아니었어요. 영수 씨,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네, 형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거짓말 해야 할까? 솔직해야 할까?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진실 말했어요. 예전부터 형수님 정말 아름다운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더 아름다워요. 내 목소리 떨렸어요. 아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자꾸 형수님이 생각나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연주 씨 천천히 고개 돌려나 바라봤어요. 달빛에 비친 그녀 눈동자 촉촉하게 빛났어요. 그녀 작게 속삭였어요. 저도 자꾸 생각나요? 영수 씨가 20년 남편과 살았어요. 행복했죠. 연주 씨 창밖 바라보며 말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들었어요. 무엇이요? 몸 대화요. 남편 최선 다하지만 부족해요. 그쪽으로는. 그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이 들면서 체력 약해졌어요. 그런 관계도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아직 여자예요. 그런 걸 원하는 나이잖아요. 숨 삼켰어요. 그런데 오늘 영수 씨 만졌을 때 처음 느껴봤어요. 그런 크기. 그녀 고백 대담했어요. 궁금해요. 자꾸 궁금해져요. 저게 제 안에 들어오면 어떤 기분일지. 주먹 꽉 쥐었어요. 이성끈 붙잡으려 애썼어요. 형수님,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연주 씨도 고개 끄덕였어요. 알아요, 영수 씨.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형은 제 선배예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고 저도 남편 사랑해요. 진심으로. 우리는 서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두 사람 눈빛 속에 같은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주 씨 천천히 손 뻗었어요. 내 손등 위에 그녀 손 올려줬어요.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어요. 딱 한 번만. 그녀 목소리 떨렸어요. 딱 한 번만 궁금증 풀어도 될까요? 형수님,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남편도 새벽에 나가고 우리 둘만 알고 있으면. 이성과 본능 사이 갈등했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몸 이미 반응했어요. 나도 궁금해요. 결국 고백했어요. 형수님이 어떤 느낌일지 계속 상상하고 있었어요. 연주 씨, 손 더 세게 내 손 움켜졌어요. 그녀 일어서며 내 손 잡았어요. 그럼 손님 방으로 가요. 그럼. 저항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항할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복도 걸었어요. 안방 앞 지날 때 숨죽였어요. 문 너머 형철형 고른 숨소리 들렸어요. 손님 방으로 들어가 문 닫았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 마주봤어요. 연주 씨 내 가슴에 손 얹었어요. 우리 둘 다 떨렸어요. 두려움 때문인지 흥분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지금 이 행동 후회할까요? 아마도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기회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연주 씨 허리 감쌌어요. 연주 씨 내 목에 팔 감았어요. 우리 얼굴 가까워졌어요. 숨결 섞이고 심장 소리 겹쳤어요.
그리고 입술 닿았어요. 부드러운 그러나 절박한 키스. 5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 입술. 연주 씨 달콤했어요. 키스 점점 깊어졌고 우리 손 서로 몸 탐색 시작했어요. 연주 씨 입술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어요. 서로 탐하듯 깊은 키스 나눴어요. 그녀 현의 입안으로 들어왔고 나도 그녀 입술 빨아들였어요. 연주 씨 작게 신음했어요. 그 소리에 내 이성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녀를 침대로 이끌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안방에 있는 형 깨면 안 되니까요. 침대에 함께 누워 다시 키스 시작했어요. 내 손, 연주 씨 등 타고 내려갔어요. 옷 위로 느껴지는 그녀 체온. 부드러운 곡선. 연주 씨, 내 귀에 속삭였어요. 천천히 조용히 해야 해요. 네, 고개 끄덕였어요. 그녀 옷 천천히 벗겨냈어요.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아름다운 몸. 46이라는 나이 믿기지 않을 만큼 탄력 있고 매끈했어요. 형수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녀 내 손길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내 셔츠도 벗겨졌어요. 연주 씨, 손 내 가슴 타고 내려왔어요. 배지나 더 아래로. 아까 만졌던 게 이거였구나. 그녀 손내 그곳 감쌌어요. 몸 떨었어요. 정말 크네요. 연주 씨 놀라운 듯 중얼거렸어요. 남편보다 훨씬. 그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듯 하지만 새로운 감각에 흥분한 듯한 손놀림. 나도 그녀 몸 탐색했어요. 가슴, 허리, 허벅지. 만지는 곳마다 그녀 작게 신음했어요. 아, 영수 씨. 그녀 몸 점점 뜨거워졌어요.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로 옷 완전히 벗겨냈어요. 어둠 속에서 피부와 피부 닿았어요. 뜨겁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감촉. 형수님, 정말 해도 될까요?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다면? 하지만 연주 씨, 내 목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너무 궁금해요. 당신이. 그것이 신호였어요. 천천히 그녀 다리 사이로 자리 잡았어요. 연주 씨 숨죽이며 나 받아들일 준비했어요. 천천히. 너무 커서 아프면 말해요.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처음 닿는 순간 우리 둘 다 숨 멈췄어요. 뜨겁고 좁고 부드러운 그곳. 아, 연주 씨 작게 신음했어요. 괜찮아요. 네. 계속 천천히.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갔어요. 연주 씨 내 등 꽉 움켜쥐며 몸 떨었어요. 아, 진짜 너무 커요. 아파요? 아니요. 꽉 차는 느낌. 처음이에요. 그녀 목소리에 놀라움과 쾌감 섞여 있었어요. 완전히 하나 됐을 때 잠시 움직임 멈췄어요. 서로 느끼며 이 순간 각인시키듯 영수 씨 움직여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안방에서 소리 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하지만 몸 정직했어요. 5년 만에 느껴보는 이 감각.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연주 씨 작게 신음하며 내 움직임에 맞춰 몸 흔들었어요. 20년간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 그녀 몸 구석구석 채우는 이 감각. 형수님도 좋아요. 네, 너무 이런 거 처음이에요. 우리 몸 점점 빠르게 움직였어요. 침대 삐걱거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리듬. 영수 씨, 나 이상해요. 저도요, 형수님. 절정이 다가왔어요. 연주 씨, 내 등에 손톱 세우며 몸 떨었어요. 아, 안 돼. 소리 나와. 그녀 입술 막았어요. 키스로 신음 삼키며 함께 정점 도달했어요. 그 순간 세상 멈춘 것 같았어요. 한참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거친 숨소리만 방 안 채웠어요. 연주 씨, 내 가슴에 얼굴 묻은 채 떨리는 몸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녀 작게 속삭였어요.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요. 그녀 머리 쓰다듬었어요. 저도요. 정말 황홀했어요. 20년 살면서. 연주 씨, 고개 들어 나 바라봤어요. 한 번도 이렇게까지 느껴본 적 없었어요. 그 고백, 나 더 흥분시켰어요.
내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이런 쾌감 줬다는 사실. 또 하고 싶어요. 그녀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미 선 넘었으니까 오늘만큼은 실컷. 대답 대신 그녀 다시 끌어안았어요. 그날 밤 여러 번 몸 섞었어요. 한 번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처럼.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새 창밖 어슴풀에 밝아오고 있었어요. 벽시계 보니 새벽 4시. 1시간 후면 알람 울릴 시간이었어요. 형수님, 이제 그만 들어가 봐요. 알아요. 연주 씨 아쉬운 듯 내 품에서 빠져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옷 주워 입었어요. 영수 씨, 문 앞에서 연주 씨나 불렀어요. 내 생애 가장 황홀한 밤이었어요. 형수님. 하지만 이건 오늘로 끝이에요. 알죠. 고개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어요. 우리 각자 삶 있으니까. 연주 씨, 조심스럽게 문 열고 복도 확인했어요. 안방에서는 여전히 고른 숨소리 들렸어요. 들어가 보세요. 조금 있다가 저도. 네? 조심히 가세요. 그녀 마지막으로 내 손 꼭 쥐었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유령처럼 조용히 복도 걸어 안방 들어갔어요. 손님 문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방금 일어난 일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몸에 남은 그녀 향기, 입술에 남은 그녀 맛이 현실 증명했어요.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죄책감 밀려왔어요. 형, 배신했어요. 가장 존경하던 선배를, 가장 친한 친구를. 하지만 동시에 황홀함도 남아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순간들, 연주 씨 신음소리 하나 됐던 그 느낌. 두 손으로 얼굴 감쌌어요. 알람 소리에 눈 떴어요. 새벽 4시 50분. 거의 잠들지 못한 밤이었어요. 몸 일으켜 세면 도구 챙겼어요. 화장실 가서 얼굴 씻고 몸 닦았어요. 거울 보니 얼굴 창백했어요. 이러면 안 돼. 진정해야 해. 하지만 진정 안 됐어요. 형과 함께 있으면 들킬 것 같았어요. 내 얼굴에 내 행동에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았어요. 한참 화장실 앉아있다 나왔어요. 영수야, 괜찮아. 형!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형, 미안해요. 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뭐? 배가 너무 아파요. 어제 저녁에 뭘 잘못 먹었나 봐요. 그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집에 가서 쉬면 될 것 같아요. 약도 먹고. 네? 형, 죄송해요. 갑자기 이렇게 돼서. 아니야, 건강이 우선이지. 낚시야, 다음에 또 가면 되고. 그래도 예약했으니까 형 혼자라도 다녀오세요. 그래야겠네. 근데 혼자 운전해서 집에 갈 수 있겠어? 네? 괜찮아요. 천천히 갈게요. 그럼 조심해서. 가. 나중에 전화할게. 네. 형, 즐겁게 다녀오세요. 형철 형 낚시 가방 들고 현관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소리 들리고 형 떠났어요. 거실에는 나와 연주 씨만 남았어요. 우리는 서로 바라봤어요. 정말 배 아파요. 연주 씨,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고개 저었어요. 그냥 형과 함께 있을 자신 없어서. 영수 씨 미안해요. 비겁하죠.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얼굴 보는 게 무서웠어요. 연주 씨, 내 손 잡았어요. 후회하지는 않아요. 비겁하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나도 그녀 손 꽉 쥐었어요. 저도요. 후회 안 해요.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 있었어요. 시계 보니 새벽 5시 반. 형철 형 지금쯤 차 몰고 선착장 가고 있겠죠? 영수 씨, 네. 당신 언제 돌아가요? 연주 씨 목소리 떨렸어요. 남편이 배 타고 나가면 최소 10시간은 바다에 있을 거예요. 우리 눈 마주쳤어요. 같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연주 씨, 내 손 더 세게 쥐었어요. 그 시간 동안 한 번만 더요. 딱 한 번만 더. 그녀 눈빛 간절했어요. 어차피 남편도 나갔고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성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떠나야 해요. 이대로 가버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몸 움직이지 않았어요. 5년간 느껴보지 못한 것 어젯밤 맛봤어요.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을까? 형수님, 우리 정말 알아요. 미친 짓이죠. 연주 씨, 내 가슴에 손 얹었어요. 하지만 영수 씨도 원하잖아요.
나도 원하고 오늘만이에요. 정말 오늘만. 그 다음엔 영원히 잊을게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어요. 형수님, 그녀 끌어안았어요. 미안해요. 저도 참을 수가 없어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연주 씨, 내 손 잡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여기서예요. 우리 침대에서. 형이 자던 곳에서요. 네, 이상하게도 그게 더 흥분돼요. 그녀 솔직했어요. 죄책감과 배신감, 오히려 자극되는 것 같았어요. 안방 문 닫혔어요. 안방 손님방보다 훨씬 넓었어요. 킹사이즈 침대방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형철 형이 몇 시간 전까지 자고 있던 그 침대. 연주 씨, 내 손 잡고 침대 앞으로 갔어요. 어젯밤에는 어둠 속에서였잖아요. 이번엔 밝게 켜고 해요. 서로 보면서 숨 삼켰어요. 연주 씨, 천천히 자신의 옷 벗기 시작했어요. 상의 바닥 떨어지고 하의도 벗겨졌어요. 새벽 햇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 몸 비췄어요. 완벽한 곡선. 46이라는 나이 무색하게 만드는 탄력 있는 몸. 형수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망하게. 그녀 부끄러운 듯 몸 살짝 가렸지만 곧 손 내렸어요. 영수 씨도 벗어요. 나도 옷 벗었어요. 연주 씨, 눈 내 몸 훑었어요. 특히 아래쪽 보며 입술 깨물었어요. 역시 정말 크네요. 그녀 다가와 손 뻗었어요. 어젯밤에는 어둠 속에서 만져서 잘 몰랐는데 연주 씨 손내껏 감쌌어요. 이렇게 보니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형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주 씨 고개 끄덕였어요. 미안하지만 비교 안 돼요. 어떤 점이요? 모든 점이요. 크기, 체력, 기술. 그녀 솔직했어요. 남편 사랑하지만 몸 궁합은 영수 씨가 훨씬. 그 고백 죄책감 주는 동시에 자신감 줬어요. 더 세게 해줄까요? 네, 괜찮아요. 깨질 것 같지만 좋아요. 속도 높였어요. 침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영수 씨. 형수님, 너무 좋아요. 거칠게 몸 섞었어요. 더 이상 조심할 필요 없었어요. 형철 형 바다 위에 있고 집에는 우리 둘뿐이니까. 영수 씨, 나 또 갈 것 같아요. 같이 가요, 형수님. 세 번째 절정 왔어요. 이번엔 더 강렬했어요. 연주 씨 등 활처럼 휘며 비명 질렀어요. 나도 그녀 안에서 모든 것 쏟아냈어요. 우리는 땀 흠뻑 젖은 채 침대에 쓰러졌어요. 거친 숨소리만 공간 채웠어요.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연주 씨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요. 완전히 기진맥진했어요. 나란히 누워 천장 바라봤어요. 시계 보니 아침 8시. 형철 형 떠난 지 2시간 반. 그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몸 섞었던 거예요. 샤워해야겠어요. 연주 씨 일어나며 말했어요. 땀 범벅 됐네요. 같이 할까요? 장난스럽게 물었더니 연주 씨 웃으며 고개 저었어요. 같이 하면 또 시작될 것 같은데요. 맞는 말이네요. 웃었어요. 연주 씨 비틀거리며 욕실 갔어요. 다리에 힘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혼자 침대에 누워 생각 잠겼어요. 나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지? 형철 형 배신하고 그의 아내와 그의 침대에서 그것도 한 번 아니고 계속해서 죄책감 밀려왔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너무 황홀했거든요. 5년간 공허함 단 하루 만에 채워지는 느낌. 욕실에서 샤워 소리 들렸어요. 일어나 옷 주워 입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었어요. 연주 씨 샤워 마치고 나왔어요. 젖은 머리 타월로 말고 간단한 원피스 입은 모습.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영수 씨도 씻고 가세요. 네, 그럴게요. 욕실 들어가 샤워했어요. 뜨거운 물줄기 맞으며 정신 차리려 했어요.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스스로 다짐했어요. 오늘 집 나가면 다시는 연주 씨와 이런 관계 가지면 안 돼요. 형철 형 위에서도 나 자신 위에서도. 샤워 마치고 나오니 연주 씨 주방에서 커피 내리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 마시며
어색한 침묵 흘렀어요. 영수 씨, 네, 형수님, 고마워요. 내가 여자라는 걸 다시 느끼게 해줘서. 연주 씨 커피 잔 들고 창밖 바라봤어요. 결혼하고 20년 엄마 아내로만 살았어요. 형수님, 남편한테는 좋은 아내였지만 여자로서는 외로웠나 봐요. 그녀 목소리에 슬픔 묻어났어요. 영수 씨 만나서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갈증 느끼고 있었는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하고 5년 여자 만날 생각도 안 했어요. 귀찮고 부담스럽고. 그런데 형수님 만나고 나니까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우리는 서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연주 씨 먼저 말 꺼냈어요. 이건 오늘로 끝이에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네, 알고 있어요. 앞으로 만나도 그냥 남편 후배의 형수로만 지내요. 당연하죠. 오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네, 무덤까지 가져갈게요. 연주 씨, 쓸쓸하게 웃었어요. 좋은 사람 만나요? 영수 씨, 나 같은 유부녀 말고 제대로 된 형수님도 행복하세요. 형과. 노력할게요. 커피 다 마셨어요.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었어요. 손님 방에서 가방 챙겨 나왔어요. 현관에서 신발 신으며 연주 씨 돌아봤어요. 형수님,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 하루를. 저도요. 연주 씨 눈에 눈물 맺혔어요. 영수 씨와의 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황홀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녀 안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한 번 더 안으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가요. 현관문 열고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갔어요. 엘리베이터 문 닫히기 직전 연주 씨 현관에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녀 작게 손 흔들었어요. 나도 손 흔들었어요. 그리고 문 완전히 닫혔어요. 다시는 열려서는 안 되는 그 문이. 아! 참! 여러분! 나이 들어도 마음의 갈증은 가시지 않아요.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사시길 바래요. 건강 챙기시고 따뜻한 날 되세요.